카메라와 라이트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컴포넌트를 카팅 게임 에셋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씬에서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는 게임 객체를 찾아야 됩니다. 검색창에 T 콜론을 하시고 카메라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게임 객체들의 목록이 출력이 됩니다. 이 씬에서는 한 개의 카메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치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 객체의 카메라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씬뷰에서 카메라를 조금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와 같이 프리즘으로 된 화면이 게임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이 G축 방향으로 된 화면이 게임 화면으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게임 객체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메뉴에서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카메라라는 게임 객체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즉,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에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와 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화면에는 두 번째 카메라 컴포넌트의 화면이 출력이 되고 첫 번째 카메라의 화면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카메라가 컴포넌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카메라 컴포넌트를 잘 보시면 우선순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의 카메라 컴포넌트를 보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뜻인데요.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컴포넌트의 우선순위는 0입니다. 0이 큰가요? 마이너스 1이 큰가요? 0이 더 크죠? 즉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의 화면이 게임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화면이 바뀌었죠. 지금은 메인 카메라의 화면이 게임 화면으로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프라이어리티가 자신이 더 높기 때문이죠. 프라이어리티를 동쪽으로 바꿔주면 메인 카메라에 있는 화면이 나왔다가 여기 있는 카메라 화면이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나중에 스크립트를 배우면 예제를 만들어서 번갈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프라이어리티를 다시 0번으로 바꿔서 이 카메라 화면이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에 필드 오브 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필드 오브 뷰가 각도를 나타내는데요. 이 카메라의 각도, 지금 이 카메라는 여기 있는 요 작게 되어 있는 이 프리즘입니다. 좀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넓어지니까 화면이 좀 더 이렇게 멀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보이시나요? 요게 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화면이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좁히게 되면, 축소하게 되면 요게 프리즘 화면이 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줌인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줌아웃 줌인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카메라를 멀리 이동시키거나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고, 필드 오브 뷰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줌인 줌아웃 효과를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스크립트를 배우고 나면 조절해 보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메인 카메라에 있는 이 필드 오브 뷰는 지금 움직이려면 움직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게임에서 이 값이 고정되도록 스크립트 상에서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카메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크립트를 배우고 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어느 정도 분석하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카메라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메라에 있는 이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기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게임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끄니까 화면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카메라 컴포넌트가 디세이블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네이블 시키겠습니다. 동일하게 게임 오브젝트를 액티브, 디액티브 할 수도 있죠. 요거를 끄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전체 컴포넌트가 동작하지 않게 되니까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창에
P 콜론에서 타입을 찾는데 라이트라고 찾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죠. 잘 보시면 여기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그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게임 화면에서 보이는 것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가 현재 이쪽으로 비추게 되는데 제가 이거 X축으로 로테이션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화면을 잘 보세요. 그림자가 지금 여기 있던 그림자가 밑에 지고 있는데 요거를 방향을 틀게 되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바꿔 보겠습니다. 천천히 로테이션의 X축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좌우로 드래그 가면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줄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보이시나요? 왼쪽으로 가니까 밑에 있는 이게 그림자가 밑쪽으로 쭉 내려오죠. 반대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잘 보세요. 그림자가 쭉 위로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빛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밑쪽으로 가고, 빛의 방향이 위로 가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라이트가 디렉셔널 라이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 라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카트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카트 플레이 옆에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게임 오브젝트에서 라이트를 만들면 옆 밑에다 생기기 때문에 카트 플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라이트를 해서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이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카트 클래식 플레이어 게임 객체 밑에 자식으로 포인트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생겼죠. 그러면 이 포인트 라이트를 제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게임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게임 객체를 옮겨보면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 빛에 따라서 반사가 돼서 바퀴라든지 이런 모양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빛이 빛나는 거 게임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횃불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라이트가 있다는 것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이용해서 게임에서 어떻게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와 라이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객체는 게임 객체에 카메라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 컴포넌트의 필드 오브 뷰를 이용하면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어서 줌인, 줌아웃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카메라 객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가 더 높은 카메라 컴포넌트의 화면이 게임 화면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라이트는 디렉셔널 라이트 뿐만 아니라 스포트 라이트 등 다양한 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향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동한다든지 줌잉을 한다든지 포스트 프로세싱 기법을 적용한다든지, 이 포스트 프로세싱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깜깜한데 어떤 한 부분만 자세히 보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중 카메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 화면을 선별해서 보여준다든지, 2개의 카메라가 화면을 나눠가지고 반쪽씩 보여준다든지, 3D 카메라뿐만 아니라 2D 카메라로 활용한다든지, 사실 카메라는 영화에서 카메라 감독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임을 만들 때 있어서 카메라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게임의 경험을 달리 해주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향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